안녕하세요. 문댕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으로 대한민국의 2022 월드컵 첫 상대인 우루과이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상 킥오프! 우선 우루과이는 피파 랭킹 13위, 월드컵 우승 2회에 빛나며 셀레스테라는 애칭을 가진 남미의 강호입니다. 또한 월드컵 진출 횟수는 이번을 포함하여 총 14회이며 그중 10번을 토너먼트에 진출하였으므로 월드컵에서도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르란, 수아레즈 등의 스타들을 월드컵을 통하여 탄생시킨 만큼 이번 월드컵을 통한 새로운 스타를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우루과이는 H조에서 공공의 적으로 포르투갈, 가나, 한국 모두 우루과이에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어 전부 복수를 노리고 있다 하네요. 우루과이는 2022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10개 팀 중 3위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초반 6경기 2승 2무 2패로 초반엔 나쁘지 않은 스타트를 시작하나 이후 무색무취 경기력으로 8경기 2승 2무 4패로 본선 진출에 위기가 들이옵니다. 결국 15년 동안 우루과이 대표팀을 이끌던 오스카 타바레스 감독을 경질하고 디에고 알론소 감독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그동안 무색무취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우루과이의 팀 컬러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우루과이의 경기력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은 4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남미 예선 최종 3위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에는 성공합니다. 이후 알론소 감독의 우루과이 경기력은 더더욱 기대할 만하네요. 우루과이의 전력을 살펴보면 우선 골키퍼 같은 경우 최근 발군의 활약을 보여준 로체트가 그동안 12년간 부동의 주전이었던 무슬레라를 밀어내고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을지가 관점입니다. 수비진은 왼쪽 풀백은 같은 97년생 비냐와 올리베이라의 주전 경쟁이 치열할 것이며 오른쪽 풀백에는 99년생 멀티플레이어 아라우오가 베테랑 카세레스를 밀어내고 독식으로 보이며 센터백은 고딘, 히메네스 조합이 이번에도 주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나 코아테스, 카브레라 등의 벤치 자원들 역시 나름 수준급이네요. 우루과이의 주요 핵심 중 하나인 중원은 발베르데, 벤탄쿠르의 허리 조합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조합이며 벤치의 베시노, 토레이라 역시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중원 자원입니다. 우루과이의 양측면 중 왼쪽 날개에 브라질 리그 MVP 데 아리스카이타를 조심해야 하며 오른쪽 날개에는 멀티플레이어 난데스와 01년생 대표팀 막내 파쿤도가 팀의 날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의 최전방에는 자국의 역대 최고의 스타 수아레즈, 이번 월드컵을 통해 대스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 99년생 괴물 누네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팀과는 다르게 대표팀에선 여전한 카바니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우루과이의 감독 디에고 알론소의 주전술은 4-4-2를 주로 이용하며 우선 첫 번째 특징을 보면 우선 측면을 적극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양 윙백 자원들은 빠른 발과 준수한 킥력을 적극 이용하며 역습으로 공격이 시작되면 윙백들은 윙어처럼 높은 위치로 오버래핑을 하며 그들의 킥력을 통한 공격 지원을 통하여 공격의 옵션을 늘려줍니다. 측면 미드필더 자원들은 크랙의 스타일로 측면에서 플레이를 이어가거나 공격형 미드필더나 섀도우 스트라이커 같이 공격 시 중원으로 가면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격진의 수적 우위를 차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우루과이 대표팀의 새로운 핵심인 중원의 조합입니다. 주전인 발베르데 벤탄쿠르 조합은 둘 다 볼 배급으로 팀의 공격의 연결이 주특기이며 벤치에는 단단한 마지스타 토레이라, 전진 능력이 좋은 베시노까지 있는 건 어우야. 마지막 특징으로는 수아레즈의 파턴으로 어드밴스 포워드 카바니로 클래식 조합을 쓰느냐 아니면 탁인맨 포워드 누네즈를 쓰느냐에 따라 우루과이의 플레이 스타일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루과이는 중원의 발벤 조합이 경기의 중심 역할이 되어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 두 조합을 완벽하게 막는다면 우루과이는 마비된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2020년 발베르데와 벤탄쿠르는 둘 다 평균 패스 성공률이 88%에 육박하며 발베르데는 게임당 패스 횟수가 35회, 벤탄쿠르는 45.7회의 높은 패스 횟수를 자랑하는 최고의 볼 배급 미드필더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드필더에는 최소 한 명의 홀딩, 앵커 미드필더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또한 최소한 이 두 선수들이 높은 위치에서 볼 배급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원의 조합이 막히면 부가적인 효과로 우루과이의 측면과 최전방 공격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중원의 볼 배급이 사라졌으니 측면 자원들은 측면에만 머물 수 없을 것이며 최전방 골잡이들도 전방에만 머물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윙백들이 직접 점유율과 오버래핑을 하며 미드필더의 역할까지도 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하려면 람, 키미, 알라바 같은 톱클래스 멀티플레이어들이 있어야죠. 하지만 우루과이 수비진의 멀티플레이어는 아라우오 뿐입니다. 결국 끊겨버린 볼 배급을 위해서라도 윙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빈도는 많아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측면에 위치하는 일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우루과이의 측면 공격의 위력은 약해질 것입니다. 또한 최전방의 수아레즈에게도 볼 점유율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수아레즈는 컴플리트 포워드로 연계 역시 좋다는 점을 적극 살리려고 들 것이나 수아레즈는 나이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진 걸 감안하면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부담이네요. 만약에 이걸 성공하면 우루과이는 팀 컬러를 잃게 되는 것으로 팀 컬러를 잃은 우루과이면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펼쳐질 확률은 많이 낮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적중해서 기분 좋은 결과와 함께 출발하면 좋겠네요. 이상 지금까지 우루과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말씀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그럼 댕바!